차명진 집권 제명 29금 방송 김남국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이것이 오늘 정치데스크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의 민주당 후보가 누굽니까? 논란이 좀 있었던 김남국 후보죠. 그런데 김남국 후보와 관련한 좀 논란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먼저 김 후보가 최근 닷새 전 이 조주빈의 N번방 이 논란과 관련해서요. 김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목소리부터 듣고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N번방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N번방 사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N번방 사태를 막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합니다. 네, 너무나 분노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을 후보. 김 기자, 지금 김 후보가 어떤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겁니까? 네, 김 후보가 후보 출마하기 전에 지난해 2월에요. 한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이 팟캐스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여성을 상품화한다, 외모에 대한 품평을 한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방송에서 김 후보 또한 이 대화에 참여한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본 방송은 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 상담 방송이니 프로 불편러 여러분이나 공자왈, 맹자왈 찾으시는 분들은 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내셨구나.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뭐 이 사진은 완전 화보네 화보.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하신다. 너무 아니 예쁘다. 그러니까 저렇게 예쁜. 네, 그러니까 여성 비하 지적을 받고 있는 유료 팟캐스트에 출연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출연한 한 남성 출연자는 연애에서도 무조건 갑을 관계가 있다라거나 갑질이 얼마나 재미있는데라고 발언을 하자 또 다른 남성 출연자가 무엇 이렇게 이제 발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후보자는 누나가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형이 이런 말을 하니까 더럽다라든지 또 시청자가 보낸 여성 사진을 보면서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등의 대화를 한 것들이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김남국 후보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쓰리 연고전이라는 팟캐스트 방송, 인터넷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이제 여기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방송 내용을 그래픽화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들과 관련된 그런 논란의 발언들인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배승희 변호사 우선? 예.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저는 이 김남국 변호사랑 같이 방송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저 뒤에서 저런 발언을 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뉴스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비하를 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우려도 되는데 김남국 변호사는 이렇게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어떡해요? 유료 성인 콘텐츠였기 때문에 TV 방송보다는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돈을 내고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TV나 어떤 이런 공중파 일반적으로 방송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위가 더 센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3번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N번방 사건과 뭐가 지금 유사하게 비슷하냐면 돈을 내고 들어가서 한 것과 동일한 부분에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서 이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해명에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은 직접 발언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도둑질도요.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잖아요. 그럼 물건 훔친 사람만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망 본 사람도 똑같이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범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고 본인이 참여를 하고 몇십 회나 참여를 하고 공동 진행자다라고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이 직접 발언을 안 했다는 이런 해명은 좀 맞지가 않는 해명이 아닌가. 변호사로서 변론을 해봤다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남국 후보가 최근 조주빈의 N번방 이 논란과 관련해서요. 아까 저희 이제 프로그램 문을 열면서 목소리로 직접 들으셨는데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 참 참담하다 못해 절망스럽다. 이 성착취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끔찍한 현실이죠.
내가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과 모임을 구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김 후보와 관련한 여성 비하 수십 차례 김 후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1회부터 26회 방송분까지 아마 김 후보가 출연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참여한 것뿐이다라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인데요. 우리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이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게 뭡니까? 인권하고 성평등이에요. 인권과 성평등?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본인은 인권 변호사예요. 그런데 그 인권을 이야기하고 지금 저렇게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저렇게 N번방 사건에서는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했던 데 대해서는 26회나 출연했음에도 나는 잠깐 갔을 뿐이고 내가 책임져야 내가 주도적으로 방송을 진행하진 않았다. 그래서 거들었을 뿐이다 얘기하는데 저거는 정말 법꾸라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사실은 저렇게 그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꼭 법의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그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인정이 될 때 공적 영역에서의 자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남국 후보의 저런 발언들은 정말 표리부동하고 정말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하겠다는데 무언 대책과 무슨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내놓겠다는 거죠? 저는 그걸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 건지. 자, 사실 이 김남국 후보의 이 여성 비하 인터넷 방송 김 후보의 출연 논란은 미래통합당의 그러니까 김 후보의 상대 후보라고 할 수 있죠. 통합당 후보가 제기한 겁니까, 김 기자? 그렇습니다.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한 폭로 내용인데요. 김남국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하지만 반면에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진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김남국 후보는 이 방송에서 진행자들의 성비하 발언들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하여 여성을 마치 상품화하였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고 공동 진행자입니다.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김남국 후보가 이런 전력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성인식에 정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다른 출연자들이 여성 비하성 발언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안 했다. 그건 진행자가 제지해야지 출연자가 제지할 수 있나?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살펴봐야. 네, 통합당의 경기 안산 단원을 후보 박순자 후보가 함께 웃고 떠들면서 음담 패설 방송을 진행했다. 김남국 후보가 이런 사람이 정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김남국 마땅히 사퇴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 변호사, 아까 최수영 평론가가 잠깐 말씀을 주셨던가요? 인권 변호사 명성 김남국, 음담 패설 맞장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최 원장 보시기에는 이쯤 되면 우리 박순자 후보는 사퇴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좀 고록스러운 그런 설화가 큰 건이 하나 터졌다고 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김남국 후보 하면은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일단 젊고 패기만만한 진보적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었고 저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좀 참신하고 좋은 이미지의 정치인이 어떻게 저런 프로에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26차례 출연이란 말이죠. 그 잘 이해를 안 되네요. 본인이 아마 일찌감치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렇게까지 자기 관리를 못했나 하는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일단 과거의 문제가 이렇게 새롭게 불거지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상당히 민주당 후보들에게 악영향을 줄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빨리 저 같으면 재빨리 사과를 하고 과거에 철없이 저런 부류에 그냥 나갔었다 이렇게 무심코 했었다라고는 이제 실수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지금 이걸 계속 이렇게 맞받아서 갈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 크게 손해도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젊은 정치인들, 진보적 정치인들 이미지도 상당히 좀 마이너스 효과가 좀 클 거라고 봅니다. 걱정이 됩니다. 마이너스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최진 원장의 분석 말씀에 이어서요. 지금 이런 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설명 후에 배승희 변호사 답변 좀 해주세요. 자, 출연자라 제지 못한다더니 공동 진행자 물음표 이게 그래픽 제목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윤호중 민주당 그 선대 본부장이자 민주당의 살림꾼이죠. 민주당의 사무총장인 윤호중 본부장. 아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아니 말이에요. 진행자가 그 뭐 성희롱 발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앵커 뭐 이를테면 진행자가 그걸 제지해야지. 김남국은 그냥 출연자잖아요. 진행자가 아니라. 근데 뭐 출연자인 김남국이 그걸 어떻게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순자 후보 측의 주장은 달라요. 김남국 후보자가 단순 출연자라고요? 아니에요. 거기 공동 진행자로 참여한 겁니다. 다시 또 김남국 후보는 아니에요. 나는 단순 출연자입니다. 이런 갑론을박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배승희 변호사 말씀 이어가시죠. 지금 뭐 공동 진행자냐 출연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출연자에 대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 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김남국 후보가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고 또 본인이 진행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방송 처음에 뭐라고 오프닝이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매꾸음 해가지고 이 방송 자체가 이 음담 패설이 있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나오는 방송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송인 줄 알고 도대체 김남국 변호사는 여기를 왜 나갔었느냐? 애초에 이 방송에 나가는 것, 그 방송에 나간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간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6번이나 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방송에서 웃고 떠들고 하면서 여성 비하 발언이 쭉 이어지고 여기에 동의를 했다면은 단순히 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로 치면은 공범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이 주장은 좀 맞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변호사 말씀하셔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김남국 후보가 26차례 그 출연을 한 그 쓰리 연고전이라는 이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이 이렇게 방송 소개를 하고 있네요. 방송 초반에. 본 방송은 선정적 농담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 상담 방송이오니 프로 불편러 여러분이나 공자왈, 맹자왈 찾으시는 분들은 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 초반부에 소개가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 오늘 김남국 후보 뭐 약간 좀 또 해명에 나섰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은 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는데요. 일단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서 그걸 중단하라고 요구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성상품화 발언들이나 외모 품평 발언들을 본인 입으로 직접 한 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남성으로 초청된 그런 그 코너이고 본인은 이제 조언을 받는 입장으로서 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인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다. 이게 해명 중에 내용이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내가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저게 해명글에 있다는 겁니까, 김 기자? 네네. 달리 뒤집어 보면 김남국 후보가 그렇다면 저 쓰리 연고전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연애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 추론이랄까요? 근데 이런 것들도 가능한 대목인데 어쨌든 최 위원장 보시기에는 김남국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해라. 내가 발언들을 직접 한 바 없다. 후보 사퇴가 아닌 어쨌든 끝까지 가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 어떻게 이어가시겠습니까? 순전히 김남국 후보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제 유사 음담 패설 관련된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팟캐스트나 방송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유사 프로들이 많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번 총선 때 새롭게 한 발언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이제 N번방 사건이라는 게 온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국민들의 정서를 아주 예민하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겹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김남국 후보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궁색하고요. 본인 의견은 상관없이 일단 국민들이 민감한 거, 이 프로 자체 이 발언
나왔던 내용들이 보면 상당히 여성 비하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폐지하고 사과하고 빨리 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거티브 뭐 이 공세 중단해라 이런 입장보다는 발빠르게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최진 원장 말씀은 그러한 것이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후보와 관련해서 오늘 좀 불거진 논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짚어드렸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는 어디입니까?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그럼 반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는 어디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 이 민주연구원의 넘버 2가 뭐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까? 네,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죠. 백원우 부원장이요. 통합당에 대해서 좀 맹비난하는 과정에서 수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경기 시흥지의 유세 현장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스스로 자기 정책도 만들기 노력하면서 국민에게 고품으로 다가오는 정당, 그 정당입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정당, 저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4월 15일 날 심판하셔야 됩니다. 쓰레기라는 표현이 등장한 만큼 좀 수위가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통합당에서는 역대급 막말이라는 발끈한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윤선 대변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분이 지금 누구한테 쓰레기라는 것이냐 이렇게 화가 난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대변인인 정원석 대변인 또한 역대급 막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기소된 사람이 무슨 지금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제 통합당은 그렇게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그래픽 좀 돌려주시고, 지난 8일, 그러니까 오늘이 13일이니까 닷새 전이었겠군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토착, 왜고, 팔뚝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다, 이렇게 얘기해서 천박하고 주책 없는 당이다. 그러니까 좀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은 어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쓰레기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정치인들을 향해서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라고 했고요. 저런 쓰레기들을 이번 4.15 총선에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백 부원장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임윤선 그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기소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울산시장 선거비리 의혹 사건으로 지금 기소돼서 그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 저도 그건 차치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그 제1야당, 그다음에 공당인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쓰레기라고 합니까? 자, 그러면은 통합과 협치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그럼 이제까지 쓰레기를 상대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자가당 차이고 저건 자기 부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여야 지금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 지금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이른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쓰레기를 지지하는 전 국민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식을 저렇게 폄하하고 그러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금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은 더군다나 이게 재선 의원 출신이 이렇게 정치를 알만한 분이 이렇게 아무리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상대당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금도를 넘어서는 저런 단어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건 당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렇죠.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국민들이요. 대한민국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라고 말한다. 싸움질하고 막말하는 것부터 정치도 개선돼야 된다. 이제 그 11일 날 이낙연 총리가 이수진 후보 아마 이 지원 유세를 가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막말하면 삼류정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 지원 유세를 간 민주당 싱크탱크 백원우 부원장이 여기에 가서 쓰레기 정당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된 같은 당인데도 모순된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진위 그러니까 왜 도대체 백원우 부원장이 여기에 가서 이런 쓰레기라는
쓰레기라고 했던 것인가 하는 그 진위, 그리고 이 쓰레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 통합당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윤석열 총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지금 울산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받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권 개입설이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금융 사건들이 있어요. 특정 사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본인이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혹시 이 여소야대가 됐을 때 더 수사가 청와대라든지 어디라든지 그런 칼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이런 발언이 또 나온 건 아닐까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사실상 뭐 저희가 잠시 후에 짚겠지만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의 수위를 높이던 참에 정작 민주당의 싱크탱크의 넘버 2 이제 백원우 부원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자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좀 놓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진 원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백원우 원장이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면 아마 저런 거친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분히 저는 이제 감정적인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고 보는 건데. 감정이 섞여 있다. 본인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울산시장 개입 의혹을 받고 있고 기소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이라든지 혹은 검찰에 대한 강한 분노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저런 말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차명진 뭐 후보의 막말 파동으로 해서 막말 비상 경계령이 여야에 쫙 내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굳이 막말할 경우는 저 파장이 얼마나 악화될지는 짐작이 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다는 게 언론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뭐 막말 거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당의 핵심 인사가 부자 몸조심해야 되듯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고강도의 발언을 쏟아낸 것은 그만큼 여권 핵심부의 어떤 불편한 감정, 특히 백원우 개인의 감정이 그런 감정적인 발언이 부지불식 중에 막 튀어나왔다고 봅니다.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이자 민주연구원 부원장, 통합당은 쓰레기당입니다. 다른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짚어드렸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잠시 후에 짚겠지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인물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통합당이 한번 기회를 줬죠. 제명 안 했습니다. 그냥 오케이 탈당 권유 조치로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천병 후보로 차명진 후보가 완주할 수 있는 길을 통합당이 열어줬던 것이죠. 그런데 김 기자, 이 와중에 차 후보가 또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차명진 후보가 과거 세월호 유족 관련된 발언이 좀 부적절하다 논란이 됐잖아요. 그 해당 그 과정에서 사용한 그 한 단어를 본인이 또 다시 한번 사용해서 논란이 된 건데 일단 그 전에 본인은 이 세월호 유족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을 계속 밝혀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했던 유튜브 방송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차명진이 죽을 줄 알았지? 차명진은 다시 살아왔다! 바로 여러분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권력을 세워준 저 모래탑, 저 세월호 텐트 속에 무슨 검은 진실이 있는지 밝혀라! 내가 가정한다. 그 검은 세월호 텐트 속에 검은 진실, 그 사실이 아니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김무수 대표 그리고 여기 우리 애국 동지 모두 오늘부로 입을 다물겠다. 네, 유세를 이어가면서 했던 저 유세 현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명진 후보가 언급했던 그 문제가 됐던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요, 현수막에 걸린 사진과 함께 또다시 올려서 논란입니다. 무엇이 막말이라며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무엇 하는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 나는 무엇이 진짜 싫다니까 라고 하면서 차명진 후보의 현수막에 그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에 걸려있는 이 사진과 함께 이런 SNS 글을 올려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자, 현수막 모습 크게 한번 봅시다. 바로 이겁니다. 차명진 후보의 그 홍보 현수막이 가운데 있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차명진 후보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참 저도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어찌됐건 anyway 이 성적 비율을 들어서 이제 논란을 지금 빚고 있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쯤 되자
미래통합당이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오늘 꺼내 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명을 하지 왜 혈당을 이렇게 일으키냐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서 최고위원회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탈당 권유 결정으로 어떻게 보면 기회를 한번 줬는데 논란을 또 일으키자 미래통합당이 자, 경기 부천병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제 없습니다. 제명 결정을 내린 거예요. 차명진 후보는 부천병 통합당 후보로 뛸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제명 결정으로 인해서. 당에서는 아이고 너무 늦었어요 이번 조치 뭐 이런 얘기 나온다는데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초의 지도부가 이 자제의 길을 줬다는 거는 그 처음에 제명을 바로 해버렸을 때 지지층들, 이 집토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자제의 길을 주면서 이 탈당 권유라는 이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집토끼도 잡고 또 차명진 후보의 이런 면도 세워주고 또 중도층도 다시 어떻게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후에 이 당사자의 처신이 어땠는가 저는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략적인 대응에 약간은 실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혼낼 때요. 예. 이렇게 하잖아요. 야, 일로 와봐. 너 일로 와. 이러면 옵니까? 안 와요.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요. 근데 이제 아이를 달래가지고 일로 와봐. 이번에 한 번은 봐줄 테니까 한번 와보라니까. 와봐. 그러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차 후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본인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과 또 국민을 대할 때 그리고 본인의 선거, 본인 혼자 하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건 통합당 전체가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내지르는 듯한 모습이 결국에는 이런 또 제명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당사자의 처신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배 변호사 말씀에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근데 저 시점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이른바 사전 투표를 앞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고민은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른바 이제 집토끼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우쪽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래 한국당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우파 정당들에게 표가 갈까봐 아마 저런 정도의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 차 후보에게도 그런 약간 주의해라는 메시지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중도층의 마음도 사로잡으려고 했던 여기서 스텝이 약간 꼬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스텝이 꼬였다. 스텝이 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차명진 후보가 그 정도의 당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떤 당의 윤리위원회가 사실 정무적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가 아쉽다 하더라도 윤리가 이렇게 정도 판단했으면 본인이 좀 알아서 처신하는 말하자면 정치인의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수도권 선거에 큰 악영향을 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복귀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응 문제를 놓고 상당한 내부 분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점은 굉장히 앞으로 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지금 이제 아까 그 현수막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준비되는 대로 넣어주세요. 어쨌든 차명진 후보가 자 보세요. 김상희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위아래로 있고 차명진 후보의 본인 현수막이 가운데 있는 저 모습을 두고 아무리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저 모습을 두고 성적 비율을 들면서 과연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논란에 지금 이제 그런 논란이 일파만파인 건데 최진 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 이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합당이 2명이나 당내 후보를 제명을 시키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김대호 후보에 이어서 이번에 탈당 권고 정도 하고 차명진 후보가 한 템포를 늦추면 이 여파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다시피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차명진 후보가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좋게 말하면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이제 확산이 됐는데, 저는 이제 차제 여야 정치인들이 막말의 개념을 좀 정확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막말의 개념 정립? 막말의 개념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옳고 맞다.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다수의 대중이 감정이 상하게 하는 말이라면 그건 막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말이냐 아니냐 기준은 본인 후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파장이 간단치 않은 게 지금 제명을 하자마자 지금 그 지지자 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명이 찬반 격렬히 이제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찬반 논쟁이 이제 경론이 붙었군요. 예, 예. 이 정도면 우리 중도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명이 적절하다라는 것과 아니다 말이야. 저 정도 우리 보수 전사는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오히려 김종인 네 당신이 잘못했다. 이런 이제 보수 내부의 분열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지금 오늘 내일 가라앉을 건지 아니면 투표 표심까지 이어져서 우리 자중질환으로 이어질지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국면입니다. 예, 차명진 후보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 총선이 어느덧 성큼성큼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